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총학생회 이루리 휴먼북의 MC를 맡은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전우중입니다. 제52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루리 휴먼북 제1화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남자배구 국가대표 2018-2019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MVP의 주인공 스포츠과학과 19학번 전광인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레프트를 맡고 있는 정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동무님으로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처음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스케일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인터뷰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면서 이 내용, 그러니까 휴먼북을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우분들께서 질문해주신 개별 질문들이 있고 비슷하게 질문해주신 공통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광인 선배님께서 직접 사인볼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광인 선배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배구공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융합학과 19학번 손세정 학우님 질문인데요. 서재덕 선배님과도 성균관대 재학 시절부터 영혼의 단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다니실 때 둘만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팬으로서 후배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새벽에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야식도 먹고 재덕 형이 또 게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PC방도 가고 그리고 운동 시간에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병원 간다고 얘기를 같이 하고 나와가지고 PC방을 같이 또 가서 네, 재덕 형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PC방에 가는 게 아니라 전자파 치료를 하러 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제가 좀 대학 시절을 좀 유쾌하게 즐겁게 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경영학과 19학번 박서연 학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시즌 V리그가 조기 종료하게 되어서 굉장히 많이 아쉬우실 텐데 이번 시즌을 뛰시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구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고 전에 들었을 때 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 계기로 팬분들이 선수들한테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그리고 그런 빈자리나 좀 팬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좀 뜻깊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러면 팬분들께서 이제 관중석에 계실 때의 경기와 안 계실 때의 경기에서 조금 그런 게 많이 어떤 게 많이 느껴지실까요? 팬분들의 함성, 이게 저희 선수들 경기를 뛰면서 심장을 많이 뛰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경기를 하면서도 좀 선수들끼리 좀 흥이 안 나고 좀 몰입도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번 계기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빈자리를.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제학과 18학번 정혜진 학우님 질문입니다. 항상 주전으로 출전하시고 레프트 공격수이지만 수비 능력까지 출중하셔서 수비 비중도 만만치 않게 크신데요. 그러면 부담감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 유유라고 해주셨고 자신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경기 전, 중, 후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정혜진 학우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도 멘탈을 관리를 해야 돼요.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경기 전에는 이제 상대 팀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략해야 될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경기 중간에는 지금 내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팀의 어떤 정도의 득을 보고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좀 끝난 후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1점부터 25점까지의 경기를 다 머릿속에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이때는 좀 이렇게 움직일 걸, 좀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를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음 경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편이고, 멘탈 관리는 솔직히 말해서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날에 제가 어느 정도의 연습량을 보였고 어떤 정도의 실력을 보였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에 자신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좀 진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좀 해야지 다음 경기에 그 연습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영어영문학과 1호학번 김동건 학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태용 감독님의 스피드 배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기존의 전술과의 차이나 선수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시즌이 재개해서 배구를 볼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라고 주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스피드 배구하고 일반적인 이제 플레이하고의 차이는 선수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이거를 하는 게 스피드 배구거든요. 동시적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공격 준비를 하고 공격을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느 선수한테 이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대방이 좀 막기 어려운 그런 걸 유도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한테 공이 안 왔을 때도 공격 모션을 다 취해야 되니까 그만큼 좀 체력적인 좀 부분이 좀 선수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현대캐피탈의 배구 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학과 18학번 홍정인 학우님의 질문인데요. 정광인 선배님께서 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좀 짧지만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배구를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저희 삼촌께서 그 도 내에서 심판을 하고 계셨어요. 배구 심판을. 그래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코치님하고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핸드폰을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전화가 와서 너가 핸드폰을 좀 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 마음에 그냥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갔었는데 코치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 내일부터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요? 너 내일부터 나와서 운동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부터 운동을 나갔죠. 근데 그때까지 제가 배구를 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공놀이를 하고 간식도 주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배구에 좀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코치님께서 그렇게 바로 말씀하신 거면 그때 혹시 키가 크셨거나 막 그런 좀 아니요, 키는 작았는데 배구부에 인원수가 없어가지고 인원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인원수 좀 채우려고 제가 막내였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지 이제 배구부라는 이제 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냥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나가도 됐었는데 그냥 그렇게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그 코치님 요즘에도 만나시나요? 네, 한 번씩 연락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코치님이 또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 번씩 가서 같이 배구도 하고 거기서도 좀 후배들 좀 많이 알려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작으셨으면은 지금은 키가 194cm 되게 크시잖아요. 언제 그렇게 한번 크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63, 2학년 때 73, 3학년 때 83. 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식당 가면 한 8공기는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그렇게 막 먹어가면서 하니까 이게 운동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또 키로 가더라고요. 조금 더 먹을 걸 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랬으면 한 2cm라도 좀 더 컸을 텐데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남네요.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한 이 정도 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상적인 키는 몇인가요? 198? 그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움직임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 같고 너무 크면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고 좀 198 정도 된다면 민첩성 이런 게 다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예전부터 좀 많이 생각했어요. 198 이러면서 아마 팀 동료이신 문성민 선수가 198cm로 프로필상으로 나와 있던데 가장 이상적인 아, 키죠. 부러워요. 그래서 그게 몇 센치 차이로도 이제 조금 플레이 하실 때 그런 게 좀 느껴지시거나 아쉬움이나 좀 이게 내 강점이다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키가 크면은 아무래도 제가 점프를 조금 덜 하게 돼도 높은 타점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체력적인 부담도 적고 부상 방지도 되고 그리고 좀 내가 상대방 앞에 섰을 때 그런 위압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198이 제일 좋죠, 저한테는.
네, 지금까지 이제 개별 질문 5가지를 이제 정광인 선배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많은 학우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해주신 공통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개인 훈련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건강 항상 조심하세요. 라는 이 코로나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 질문을 공통 질문으로 뽑았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중단이 됐을 땐 숙소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했었어요. 숙소에서만. 그래서 뭐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항상 숙소에만 있어가지고 좀 훈련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즌이 종료가 되고 선수들이 각자 집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휴식을 지금은 취하고 있고요. 이제 가끔 이제 체육관에 가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팀에 맞춰진 이제 트레이닝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좀 가끔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광인 너 왜 왔어? 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같이 듣는 자리에서 말을 했잖아요. 후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신데 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경기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또 반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도 팀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끈적이게 이제 단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좀 힘들었죠. 네. 최태원 감독님과는 평소에 이제 어떠신가요? 조금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엄격하신 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수와 감독님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벽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감독님께서 선수들한테 많이 다가와 주셔가지고 선수들도 감독님한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선수들하고 감독님하고 좀 많이 친한 편이고 그리고 운동할 때 연습할 때는 확실히 딱 연습에 100%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질책을 받고 그렇게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부분은 운동하는 입장에서 참 다행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선수한테 크게 작용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후배님들에게 이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이게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명문 대학교잖아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학교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좀 정말 내가 대학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때도 성균관대학교 나왔다라는 말을 할 때면 항상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졸업해서도 그렇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지금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학우분들이 좀 학교도 못 나오고 지금 인터넷으로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많이 답답하고 또 그 나이에 또 많이 나가서 좀 느껴보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재미를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시기가 지나간다면 그런 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언제나 이제 성균관대학교라는 그런 졸업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항상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 행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우분들도 어디 가서도 좀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든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 스포츠단이 다른 대학교보다 정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굳이 그거를 비교해야 되나요? 저는 좀 자존심 상합니다. 네. 저는 그냥 학교 이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다른 학교보다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볼 이제 성균관대 학생들에게 이제 응원의 한마디도 같이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좀 성균관대 학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앞으로 현대캐피탈 팀에서도 또 밖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교 스포츠과학과 10학번 정광인 선배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리그가 재개돼서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님이셨던 정광인 선배님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루리 휴먼북에 성균관대학교 출신 많은 동문님들과 재학생 학우분들의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광인 선배님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정광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